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학년도 고3 3월 학평 생명과학 1의 총평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자, 굉장히 기묘한 시험이었죠. 이름은 3월 학평인데 4월 말에 시험을 봤어요. 그만큼 좀 독특한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3월 학평이라는 이름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학평이 갖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은 이 1년의 레이스를 1년 농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싹이 튼 거를 또 모를 심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도 잘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잡초도 뽑아주고 해야 그 나중에 수확을 할 때 충분한 수확량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수능 성적표를 받았을 때의 그 수확량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가늠자 역할을 하는 3월 학평을 우리가 치렀습니다. 조금 늦어졌지만.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 봤다면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풀었을 텐데 아마 집에서 푸느라 그런 느낌이 조금 떨어졌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3월 학평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3월에 원래 보는 이 학평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국에 있는 고3 학생들만 응시를 하죠. 그래서 재수생은 원칙적으로는 여기 응시를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따로 다운받아서 풀어보거나 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3학년 학생들끼리 지금 내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조금 미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3학년 때 원래 보는 이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이 3월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4월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월은 건너뜁니다. 5월 건너뛰고 6월에 평가원에서 보는 모평이 있죠. 6월에. 그 다음에 5월 건너뛰고요. 7월 학평이 있어요. 그 다음에 8월 건너뛰고 9월에 또 모평이 있습니다. 9월 모평. 그 다음에 10월 학평이 마지막으로 예비 시험 중에서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1월 수능이 있죠.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쓴 거는 그 만드는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이 평가원이 시험이고 나머지 흰색으로 쓴 것들이 우리가 학력평가라고 해서 그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3, 4, 7, 10월은 고3 학생들만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고3 전체 집단에서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워요. 3월 학평의 특징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내가 뭐 몇 문제 틀렸다, 몇 점 받았다, 몇 등급 받았다 하는 성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 문항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수능 보기 직전에 3월 학평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아, 이 정도로만 나오면 내가 다 맞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못 푼 문항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능에 비한다면 쉬운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3월 학평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빨리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서 탐구를 한번 잘 훑은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은 개념이 정리된 거를 실전에 써먹어보는 첫 번째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적이 제대로 나왔으면 자신감을 뿜뿜 이렇게 갖게 돼요. 그럼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좀 더 신이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3월 학평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분명. 내가 겨울방학 동안에 과탐 공부를 못했어. 국영수만 했어. 그래서 과탐, 생명과학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런 친구들은 3월 학평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는데? 내가 2학년 때 내신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도 좀 기억이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다 까먹었어. 하는 위기감이 들면서 그 이후부터 좀 과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한 달 이상 늦어져가지고 선생님 그동안 계속 발을 동동 구르면서 3월 학평은 좀 빨리 봐줘야 되는데 언제 보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치르게 되었죠. 자, 그런 특징을 갖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봤던 그러니까 3월 학평이긴 한데 4월 24일에 실시된 이 학평의 문항 총평을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원래 3월 학평들처럼 평이한 문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전 문항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어서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요소들이 쏙쏙 뽑아서 나왔고요. 그것의 조금 쉬운 버전, 그죠? 그렇지만 어느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버전의 문항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평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단원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단원에서 지금 이번에 수능이 이제 체계가 바뀌면서 교육과정이 바뀐 다음에 처음 치러지는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원 배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계속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관점 중에 하나인데 물론 평가원 시험은 아닙니다. 지금 나온 문항 배분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하나의 힌트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5개 단원 중에서 1단원에서는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문항 또는 세문항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적은 문항수 두문항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 생명과학의 이해 부분에서 나올 만한 거리는 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서 바이러스가 나올 만한 주제죠. 그리고 탐구 방법 중에서는 보통 연역성 탐구 방법이 나오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봤을 땐 세 가지 주제인데 이 바이러스가 3단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3단원 방어작용으로 넘어가면서 앞에 있는 두 개가 출제가 된 거죠. 생물의 특성은 이따가 같이 문제 풀어보면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 굴광성 실험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출제가 됐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탐구 방법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아주 간단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해결하는데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단원 보겠습니다. 2단원이 원래는 3단원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파트인데 2단원을 따로 단원이 분리가 됐죠. 그래서 거기서 두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5번에서 효모를 발효관에서 이렇게 물질 대사를 시키는, 세포호흡시키는 그런 실험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7번에서 대사성 질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단원에서는 한 문항 또는 두 문항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대사성 질환이라는 조금 지엽적인 파트가 출제가 되면서 두 문항을 채워준 거죠. 그래서 대사성 질환은 당뇨병은 일단 기본으로 출제가 될 걸로 대사성 질환이 나오면 당뇨병은 나온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고지혈증까지 묶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원 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올 만한 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질병과 병원체가 출제가 됐죠. 여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챙겨야 될 부분은 균류, 곰팡이에 의해서 그 감염이 되는 무좀이 여기 출제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온 조절 과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항상 나오는 파트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방어작용이 좀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됐죠. 뭐 복잡한 실험이 나오지 않고 그냥 체액성 면역의 기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근수축과 흥분의 전도.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은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아마 못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정복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내가 못 풀었어. 공부가 안 됐어. 지금부터라도 파고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공부를 해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절반 유형의 근수축과 흥분의 전도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4단원입니다. 4단원 유전이 6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감수 분열, 염색체 구조, 비분리, 세포주기, 다인자 유전, 가계도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진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 염색체 비분리는 앞으로도 추이를 계속 봐야 되는데 이번 수능 특강에서 이 염색체 비분리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6월 모평까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주 쉬운 문항으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이 한 중간 난도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충실히 다루면서 조금 공부할 거리는 던져주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됐고 마지막으로 가계도 분석이 약간 어려울 수 있었죠? 근데 우리가 실제 수능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보다는 훨씬 간단하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되는 단서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계도 분석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 전체 이번 전문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뽑자면 16번 정도로 선생님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6문항.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선생님의 예상을 벗어났는데 5단원에서 4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 오히려 내용 요소가 조금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도 이제 4문항이라는 문항수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 이 군집내 상호작용에서 약간 그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살짝 나와서 아마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글자만 잘 읽었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마 이 중에서 질소순환은 공부해도 좀 잘 까먹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기억이 조금 약해져서 틀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됐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은 이랬는데 만약에 잘 봤든 못 봤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마음가짐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번 시험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자. 왜? 쉽잖아요. 우리 수능은 절대 이런 난이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지금 잘 봤으니까 좀만 더 노력하면 수능 전도의 난도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그 다음에 못 봤을 수도 있어. 선생님이 저렇게 쉽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내가 못 봤어.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뭐 어떤 능력치가 떨어져서라기보다는 그냥 공부가 안 된 거예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못 봤다고 너무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문항을 확실히 분석을 하세요. 오답에서 내가 어떤 부분,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 디귿은 확실히 알았는데 니은은 헷갈렸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공부가 덜 된 부분을 확실히 파악해서 거기를 파고 들어야 됩니다. 뭐 한두 개 보기가 헷갈렸던 그런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통째로 흥분의 전도로 내가 아예 해석을 못했어. 그런 부분은 처음에 개념부터 시작해서 쫙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읽고 많이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4월, 뭐 3월, 4월에 수능 특강 댓글을 달다 보면 선생님 저 문제 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좀 빨리 풀려고 막 이렇게 했더니 좀 실수해요. 아는데 틀렸어요.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지금 3, 4, 5월까지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 개념을 문제에 확실히 적용할 수가 있느냐, 이 문장을 읽고 내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를 확실히 챙겨야 되니까 지금은 최대한 맞추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최대한 고민해보고 뜯어보고 생각해서 나의 그 생각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고, 앞으로 학습 방향은 이제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일단 공통적으로는 수능 특강을 풀어보셔야 돼요. 수능 특강 문제가 이번 3월 학평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1단원 문제부터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계 교재이기도 하니까 풀어보면서 조금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근데 하위권은 아마 이 문제 풀기가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위권 친구들은 지금 마음이 급하다고 수능 특강부터 들어가지 마시고 수능 개념부터 한 번은 다 들어야 돼요. 이게 돌아가는 길 같아도 사실은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능 개념 먼저 듣고 개념 다 정리했으면 수능 특강은 문제만 풀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개념부터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중상위권은 개념 정리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특은 일단 풀고 있거나 풀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지금 고난도 신유형 교재라든지 아니면 수능의 7대 함정이라든지 기출의 미래 같은 기출문제 등등으로 지금 실력을 끌어올려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능의 7대 함정 곧 강의를 하게 되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문항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가 교재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이 3월 학평 문항 해석, 문항 풀이도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의 전체 1년의 레이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시작을 응원하면서 선생님은 1번 해설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